요즘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갑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 이 갑질이라는 단어는 갑을 관계에서 나왔죠. 계약할 때 계약 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하잖아요. 계약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갑이고 그와 반대인 입장을 을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이 확장되어서 요즘은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자기 밑에 있는 걸로 간주하고 지시를 따르게 하거나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기억나는 몇몇 사건들이 있었죠. 백화점 VVIP가 직원을 무릎 꿇리게 한다거나 대기업 회장님이 자기 아들을 힘들게 했다고 사람을 사서 납치해서 직접 몽둥이로 때리는 일도 있었고요. 항공회사 임원이자 CEO의 딸이 스튜어디스가 마카다미아를 접시에 담아오지 않았다고 회항시키는 사건도 있었죠. 최근에는 이 교사들의 자살하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의 갑질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싶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현대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갑질이라는 단어를 끔찍하게 싫어하면서도 때로는 그것에 굴복하기도 하고 그럴 만한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갑의 위치가 되어서 권력을 휘두르게 될 때도 있죠. 그렇다면 인간이 갑질을 하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이자 열등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왔던 알프레드 아들러의 열등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열등감의 감정은 수천 가지의 방식으로 표현되고 개인별로 서로 다른 신체 능력, 건강 상태, 환경의 차이를 고려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표현하는 방식이.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는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상황에 처한 아이는 대부분 야심가가 되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투쟁한다. 그러나 때로 투쟁이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우려스러운 정도가 되면 아이는 타인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결과적으로 스스로 극복하기 힘든 열등감을 키운다. 그러니까 열등감은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누구나 갖게 되는 감정 중 하나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발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사람들은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는 사실이 사회화 과정의 핵심이다. 상당한 열등감에 시달리는 아이는 자신보다 힘센 아이를 배제한 채 자신이 우두머리 노릇을 할 수 있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약한 아이들과 놀고 싶어 한다. 이는 비정상적이며 병리적인 열등감의 표현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열등감 그 자체가 아니라 열등감의 정도와 그 열등감의 성격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누구나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것을 건강하게 잘 처리해서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지배함으로써 해결하려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열등감이 우월감으로 변질돼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갑질의 사례가 되는 거고요. 결국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앞뒷면 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과시적이라면 이는 열등감 때문이다. 즉, 그 사람이 유용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펼칠 만큼 스스로 충분히 강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그가 가진 삶을 충분히 살지 못하는 이유다. 또한 사회와 조화를 이루지 못해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며 자신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모른다. 우월감 콤플렉스와 열등감 콤플렉스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유용한 삶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우월감 콤플렉스가 있는 거만하고 무례한 아이 중에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경우는 없다. 요즘 교사분들의 자살 사건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런 학부모님들의 갑질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보니까 교사의 권위까지도 아니고 그 위치가 정말 심각할 정도더라고요. 인간 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못할 텐데 자기가 위에 있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위치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세대라서 이 자식이 잘못해서 훈육을 하는 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한테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자식을 조금이라도 혼내거나 훈육하는 것도 못 견디고 또 한술 더 떠서 다른 아이를 칭찬하는 것도 아동학대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는 이런 상황들이 저는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식에게 투사된 부모들의 열등감이라고 보는데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옳다는 전제 하에 상대방을 마음대로 하고 얕잡아 보면서 권력을 휘두르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열등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의 이면에는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다. 많은 신경증 환자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는지 물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으며 단지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행동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중요성을 스스로에게 확신하게 하기 위해 어떤 속임수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 이후에 이런 설명이 이어져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누가 자신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한다고 느껴지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느끼고 과도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타인보다 자신이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의 이면에는 감추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열등감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고 책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 열등감에서 해방되기는 쉽지 않고 그것을 잘 해석하고 소화해서 사회적인 어떤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갑질이나 우월감의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열등감이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열등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자신 안에서 해결하고 발현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이런 열등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서 내 안에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삼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하지만 열등감이 우월감으로 뒤바뀌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월성의 최고의 목표가 신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상대방을 마음대로 해도 노예처럼 부려도 된다고 믿게 되는 거죠. 진짜로 우월해서가 아니라 열등감의 어떤 왜곡된 표현으로 우월성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이런 신적인 위치에 서려고 하고 최종적으로 그것으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갑질의 문화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이 갑질의 문화는 바로 이런 정신적인 왜곡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치료하고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 삶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 이것만이 자신감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이며 동시에 열등감을 치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치료법이다. 어려움을 직면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건데 하지만 저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자기인식을 이렇게 바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갑질 체계가 자기 합리화잖아요. 자기 확신의 상태가 열등감에서 비롯됐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극단적으로 우월감을 표출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을 테니까요. 자기 인식을 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직면해야 하는 어떤 고통의 과정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까지 된 것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계속 회피해왔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이 성장의 동력이 지금 사라진 상태죠. 어린아이로 머무는 상태인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아들러는 이 책의 마지막에 이런 상태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회적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다. 신경증 환자 및 범죄자들도 그 공공연한 비밀을 알고 있다. 자신의 생활 양식을 정당화하거나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애쓰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노력으로 미루어 볼 때 그들 역시 이 공공연한 비밀을 잘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유용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용기를 잃었다. 열등감 콤플렉스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타인과 협력하려고 노력해봐야 실패한다. 그들의 생각 체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라도 그렇게 자신을 똑바로 보고 열등감을 인정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피폐한 인간 이하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반으로 갑질과 열등감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게 되도록 늘 스스로 잘 돌아보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